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개장 전에 배터리 데이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네이버 상위 차트 검색에 오를 정도로 배터리 데이에 대한 검색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기보다는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주린이들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데이 핵심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배터리데이에 대한 영상은 심층적으로는 분석을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오전 내내 아마 보신 분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결국 반대 매물이 좀 신용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단기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 변동성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참 편안한 복장으로 오늘 나와서 배터리 데이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저는 뭐 소문난 잔치에 볼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20년 9월 23일 증시 마감 분석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배터리 주요 발표 내용은 오늘 점검을 해야 되겠죠. 향후 3년 내 배터리 원가에 대해서 56% 절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배터리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거는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의 공급 체인, 밸류 체인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체인에 대해서 업체들에 대해서 이슈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2년까지 100기가와트, 2030년까지는 3테라와트. 테라는 뭐죠? 기가와트의 거의 1000배입니다. 1000배 규모의 배터리 생산설비 구축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3년 내 25,000달러. 국내 원화 기준으로 3천만 원짜리의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연기관보다 싼 전기차인데 정말 함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가 3년 내에 빠르게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용량 5배, 학대 출력 6배 향상된 4689라는 배터리 개발 중이다. 테슬라에서 직접적으로 향후 1년 내 10기가와트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완공하겠다. 배터리 셀 디자인 개선하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뭐죠? 2개월 내에 아마 3개월 내에 거의 확실하게 지금 발표를 할 걸로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는데 베타 버전의 자율주행차의 앞에 수식어 완전 결국에 사람이 손은 안 대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공개하겠다. 이 기술력에 대해서 사실 정말로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안 타봤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차들이 지금 나오고 운전석에 손을 안 올리고 충분히 휴대폰 같은 거나 TV를 보고 지금 차로 시행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로에서는 어렵죠. 서울 시내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공개하겠다고 한 거는 좀 파격적인 이슈가 아니었나. 결국에는 소문난 잔치에 볼 건 없었다는 논란보다는 저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공개하겠다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발표가 상당히 임팩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가형이라보단 누구나 쓸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뭐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뭐 이런 업체들의 업계 반응은 어땠나 사실 중요하죠. 왜냐면은 테슬라가 원래 자체 생산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타격이 입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존의 스탠스였거든요.
자, 테라팩토리, 반값 배터리 등의 생산성 개선 계획이 공개됐고 K배터리는 한국산 배터리죠. 능가할 만한 혁신적 신기술은 없었다. 전고체 배터리, 주행 수명 156만 킬로미터, 배터리 등의 테슬라 구체적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았다. 미래스 대우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테슬라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제시하기보단 기존 배터리 공정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향인 만큼 상당 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존 기술의 개선 성격이 큰 만큼 선발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도 유사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3번이나 연장되면서 오늘 개최가 됐는데 한국 시각 새벽에 개최됐죠. 그 테슬라 에너지 독립선언 K 모빌리티에는 위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가 자체적인 배터리를 개발해서 2, 3년 내에 독립선언을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2차 전지에는 위기가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 2차 전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들이고요. 그것들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배터리데이 관련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해서는 특집 영상을 제가 EUV 관련 지금 반도체 영상을 1편을 올렸고 2편을 이번 주말에 올릴 예정인데 그 이후에 만들어 따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결국 콘텐츠가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국내 증시 분석 HTS를 비롯한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이거 좋아하시나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의 짜릿함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놀이기구에서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증시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아래 위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코스피가 장중 변동폭이 65포인트입니다. 어마하게 큰 거예요. 2000포인트라고 2400포인트에서 65포인트면 거의 3% 내외의 변동성이고 코스닥의 800포인트면은 8324, 8432 거의 3, 4%의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변동폭이 컸던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틀 동안 먼저 선 조정을 받은 코스피가 오늘도 오전 한때 급락을 하면서 반대 매물도 신용 물량도 많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버티셨던 분들은 결국 종가상으로는 충분히 버티만 했다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인 신용 물량을 쓰셨던 분들은 너무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리피트 하기보단 제 채널을 보시면 나스닥 폭락 9월 18일 날 올렸어요. 변동성을 이기는 전략. 그리고 나스닥도 하락, 이날이 유채시랑 티톡에 대한 미중 갈등 고조 지속 9월 19일 날 올린 그런 데일리 마감 시황이었거든요. 요 영상들을 좀 대체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계속 매일 똑같은 말을 드리는 것보다 9월 22일 어제 올렸습니다. 연준의 유동성 파티가 끝이냐, 동학개미의 총알이 바닥난 거냐, 이런 주제로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요 안 보신 분은 요 영상들 3개를 최소 제 채널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동학개미 개인 투자분들 코스닥에서 개별 투자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갭이 있죠. 여기 갭이 있는데 이게 815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요 갭을 메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메우진 못했어요. 오늘 820포인트가 거의 저점이었고요. 저점이었고 어딨죠? 저점 821.89포인트. 코스닥이 종가상으로는 플러스 나면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조정 장세에는 종목별 차등에 대한 시세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주도주였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오늘 같은 날 반등이 못 나온 종목들은
가감하게 간신 종목에서 저는 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점 820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었어요. 이 6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에 영업일수가 20일 영업이라고 치면은 세 달 평균 이동평균선을 오늘 찍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기 갭자리 아까 815포인트가 아직 오늘 사실 메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걸 못 메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변동성 장세에서 60일선이 올라오면서 한 번은 찍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떻죠? 역시 MA 60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터치하고 밑골이 달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가격 조정은 코스피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갭이 없었고요. 이 구간에 갭보다는 가격 조정이 빠르게 올라간 조정 가격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이라든지 지금 뭐 코로나 이슈, 유럽의 셧다운, 여러 가지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크로로 인해서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 전망할 수 있지만 가격은 이제 급락하는 이슈는 크게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핵심은 성장주라 봅니다. 왜죠? 저금리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IT, 소재 거기에 플러스 알파죠. 빅빅 뉴딜 관련 정책주 중 진짜 수혜 실적주,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고 정책주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헬스케어와 IT 소재 업종과 다르게 정책 관련주는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 자,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버블 저는 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스닥이 고점 12,000원에서 이제 10에서 11% 조정받았습니다. 약세장으로 간다고 정말 치면은 나스닥이 20% 이상 조정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충분히 오를 만한 종목이 올랐다.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 연준에서 말했던 표현입니다. Lower for longer. 뭐죠? 더 오래, 더 낮게. 이런 표현으로 한국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저금리를 연준에서 2023년까지 완전 고용과 AIT라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분명히 공론화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니라 지금은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을 같이 받쳐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연준의 걱정은 이렇게 되면은 위험 상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어느 위원회 통해서 발표도 했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통해서 한국의 동학개미에 대한 유동성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도주 움직임 이번 조정장에서도 결국 멈추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HTS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500억,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죠. 2,800억. 기관에 펀드 한매가 나오다 보니까 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개인이 코스닥 793억 샀지만 오전 한때 좀 반대 물량이 나갔던 것 같아요. 신용 물량도 겁먹고 나갔고요. 외국인이 좀 코스닥을 사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좀 전에 차트는 보여드렸죠. 거래소 60일선 지지하면서 밑골이 달려서 올렸고요. 코스닥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다만 요 갭 815수 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요 갭을 안타깝게 못 찍었어요, 오늘. 그래서 당분간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요 갭을 한 번은 메우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계속 제 데일리 마감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래대금 거래소 13조 5천억, 코스닥 13조, 양시장 합쳐서 26조. 좀 8월 대비 주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계속 사는 모습을 보이지만 거래 대금은 전반적으로 좀 추석을 앞두고 소강 상태로 좀 들어가는 모습. 하지만 예탁금은 여전히 56조 선에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들 체크하고 갈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등이 올랐고 네이버가 많이 올랐죠. 카카오랑 언택트 관련주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 뉴딜 종목들은 상당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이슈가 발표하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그런 발표가 나면서 많이 하락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헬스케어 오늘 제가 큐리언트 유상증자 600억 기간 올렸는데 오늘 7.8% 급등을 했고요. ST팜 여전히 좋은 모습 CMO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그렸습니다. 물론 바이오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역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오늘 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IT,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PCB, 5G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내린 종목보다 오른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딜 빅빅 지수는 인터넷 업종이 강했고 게임 업종은 그냥 쏘쏘했고 배터리 바이오는 약했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 살펴볼게요. 중요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원래 저는 요 선까지 올릴 거라고 봤는데 어제 급등했고 오늘 급등했지만 육골이 달고 조정받는 상당히 이제 안정화가 조금은 되는 모습 하지만 조금 불안한 모습은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다 변동성은 이제 단기적으로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섹터 계열 딱 그냥 단순히만 보면요 스마트카 차량용 블랙박스 자율주행 이게 큰데요. 자율주행 그죠?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자율주행 관련차가 1, 2개월 내에 충분히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 결국 자율주행 하면 나이다, 뭐 카메라, 센서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좀 핫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배터리에 대한 이슈는 큰 이슈가 소문난 잔치에 없었던 만큼 배터리는 안 좋았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HTS 다 살펴봤고요. 자, 변동성 장세는 아마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미국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장이 아니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 주도주가 살아 있습니다. HTS에서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10에서 15% 조정은 받았지만 오늘도 세게 결국 아침 대비 올라가는 것들은 주도주였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내드릴게요. 많이 먹은 기존 주인이 나갔다. 하지만 새로운 손님으로 주식의 주인이 나면서 발생하는 가정일 뿐이다. 이 가중에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은 분명히 나겠지만 새로운 주인도 기존의 주도주를 사지 새로운 주도주를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저의 생각이지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오늘 보니까 기사에서 배당주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 변동성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주 지금 사서 과연 배당을 내년에 바라보고 사겠지만 자본 차익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지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충분히 가격 조정 지금 보면 지수상으로는 충분히 조정 받았거든요. 좋은 주도주 종목 노리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컨텐츠 여전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구독 안 누르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배터리 데이도 앞으로 특집도 올릴 거고요. EUV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